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 3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마스터 플랜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뭐 마스터 플랜이 뭔지, 그리고 수혜받을 게 뭔지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밑에 사실 적혀 있어요. 로봇과 AI에 집중 투자하는 결정을 했다. 자, 테슬라가 몰빵하는 저평가 우량주는 무엇인지, 자, 지금부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로봇과 AI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알다시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제 와이노믹스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 뭐 와이노믹스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메가테크 5가 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새 정부가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로 움직이는 게 첫 번째가 AI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 탄소 중립,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등, 그래서 이 공약으로 걸었던 5대 메가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실상에 뭐 탄소 중립, 양자,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이쪽으로는 지금 많은 시세를 주지하고 있는데, 아마 뭐 순차적인 시세를 줄까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지 이 중에 AI 반도체 로봇이 핵심적인 이슈가 하나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뭐 때문이냐고 하면 앞서 말했던 머스크가 뭘 발표합니까?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의 핵심 사업은 확장과 AI,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사업 확장과 AI라고 하죠. 근데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사실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마스터 플랜을 모르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마스터 플랜이 3인 이유는 지금까지 마스터 플랜이 1도 있었고 2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언제였냐고 하면은, 테슬라가 지금 1에 대한 뉴스는 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이 뉴스 나와 있는 거 보여드릴 건데, 마스터 플랜 2로서 공약을 걸었던 게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안전한 자율주행차입니다. 여기서 뭐 전기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상에 뭐 안 지켜진 것도 있었지만, 마스터 플랜 2가 어느 정도 지켜졌고 어느 정도 실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플랜 3가 나왔다는 좀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2006년 자사 블로그에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첫 번째 뭐가 나왔다? 마스터 플랜을 선보인 후 10년 만에 그러니까 2016년도 마스터 플랜 2가 나왔고요. 그 다음 이번에 마스터 플랜 3는 거의 이제 얼추 6년 만에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마스터 플랜, 기존의 마스터 플랜 이제 마스터 플랜이 첫 번째가 이제 이 스포츠카 생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돈으로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그 돈으로서 이제 대중차 생산 및 판매를 하겠다가 이제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그 플러스 여기서 뭐 전기차로 이어가겠다. 이게 뭐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플랜은 모두 다 이루어졌죠. 모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 마스터 플랜 2입니다. 2고요. 여기서 공개되었던 게 이제 보통 이제 솔라 루프, 그 다음에 모든 차량에 대한 전기차 모델, 이제 솔라 루프, 모든 차량 전기차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자율주행 개발, 차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택시.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뭐 안 된 분도 있죠. 자율주행 완성은 뭐 2022년 내로 완성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그것만 완성하고 로보택시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 이어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마스터 플랜 3를 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가겠죠. 사실 이걸 왜 주목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은, 강태공이 이딴 얘기를 왜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생길 겁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이 과정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안 뭐합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마스터 플랜 2를 발표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동안 역시도 주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장 가치성을 보고,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성장 가치를 보고, 저 기업이 미래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겠구나, 이러한 뭐 생각과 함께였는지 모르겠지만 주가의 꾸준한 성장성을 보면서 꾸준한 우상향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뭡니까?
마스터 플랜 3를 언급하면서도 뭐예요?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지금 마스터 플랜 발표와 함께 늘 뭐였냐고 하면은 기업의 미래 가치 성장성을 보고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따라왔고요. 두 번째 뭐다? 그 마스터 플랜의 계획성, 마스터 플랜의 이 방향성에 따라서 이 뭡니까?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와 함께. 그래서 마스터 플랜 2 같은 경우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뭐 했을까? 전기차로 이어가겠다 하면서 모든 차량 전기차와. 그래서 마스터 플랜 1과 2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에 어마어마한 큰 파동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개발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선두로서 자율주행차라는 것 테마들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스터 플랜 3도 뭐다? 마스터 플랜 3도 미래 가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가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일 거고 거기서 발사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마스터 플랜 3에서 과연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논하느냐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까 뭐라 했어요? 마스터 플랜 3는 뭐다? 사업 확장과 AI. 근데 더 보면 뭡니까? 그 사업 확장이 뭐한다? 이제 로봇 사업, 이제 스페이스 X 등과의 협력 사업, 로봇 사업도 포함하겠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테슬라의 마스터 3는 마스터 3는 뭐다? 스페이스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로봇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I가 나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합치면 뭐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과연 테슬라가 바라보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스페이스 X는 뭡니까? 스페이스 X는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이고 로봇은 말 그대로 로봇이고 AI는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그럼 얘네 세 가지를 조합하면 과연 뭐가 될까를 봤더니 테슬라의 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뭡니까? 한 걸음 앞으로 뭐가 다가왔다? 우주 경쟁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스페이스. 이제 우주에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페이스 블루오션을 만드는 기업들, 지금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들이 우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뭡니까? 우주 산업 영역은 발사체, 위성 개발에서부터 지구 관측, 우주 인터넷만 쭉쭉쭉 나오지만 여기서 중요한 우주 광물 탐사 등으로 거대한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마 이게 아닐까. 자, 스페이스X와 로봇, AI를 합치면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거죠. 뭐 한다? 우주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것은 물론 3D 프린터, 로봇 등이 뭐 합니까? 이 상품을 만들어 생산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뭐 한다? 이른바 메이드 인 스페이스가 나오는 미래 우주 경쟁 시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산 혁신을 깨하는 기업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한다? 로봇들이 우주에서 탐사를 하고 물건을 제작하고 만들고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를 합쳐버린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주 탐사 로봇이 사실 제일 우선시 생각나겠죠? 왜냐 우주에서 자원을 채취해야 되니까 그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할 거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뭐 무엇을 만들든지 로봇이 어쨌든 뭐한다? 우주에서 활동하는 AI 로봇을 만드는 게 이 테슬라의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뭐예요?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이거밖에 없잖아.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메이드 인 스페이스, 로봇 등의 상품을 만든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뭐 억지도 아닌 게 실제로 뭐예요? 지금 일본 우주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뭐예요? 달 탐사용 켄타로스 로봇 개발하고 있다. 지금 전 기업들이 지금 이제 탐사 로봇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봇을 먼저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 관점에서 테슬라 봇을 먼저 할지 아니면 이거를 뭐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것도 어쨌든 뭐 차이는 없어요. 테슬라 봇 어쨌든 우주에서 물건을 만들려면은 뭐 자원 채취라든지 탐사 이런 거는 뭐 바퀴 달린 로봇이라든지 개 모양의 로봇이 할 수 있겠지만 물건을 만드는데 바퀴 달린 로봇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그게 우주에서 뭐 활동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테슬라 봇, 테슬라 봇도 출시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다? 우주 로봇. 지금 테슬라가 노리는 궁극적인 로봇은 우주 로봇이지 않을까? 이 마스터 플랜 3를 따라가면.
그럼 이제 뭐 로봇 AI 이런 쪽에 시장에서도 뭐가 부각이 될 수 있냐고 하면은 탐사 로봇이라든지 이런 우주 항공 쪽으로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로봇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실제로 얘네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또 뉴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머스크 최고 경영자 테슬라의 장기 사업 계획 마스터 플랜을 일부 공개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와 초고속 터널 굴착회사 보링 컴퍼니가 테슬라의 향후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포춘지에서도 뭐라고 해요? 이 핵심 사업을 지금 이 마스터 플랜3 핵심 사업에 맞는 게 터널 굴착회사 보링 컴퍼니,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라고 하죠. 사실 터널 굴착회사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알면 뭐 지하 터널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그런 것들 하는 회사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가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가 머스코노미로 불리는 우주사업과 터널 건설이 테슬라와 결합할 수 있다는 분석 내놨잖아요. 얘네가 결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결합이 되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과거의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자, 머스크가 직접 세운 회사로 루프를 운영하고 있는 보링 컴퍼니 머스크가 직접 세운 회사로 뭐라고 합니까? 머스크는 보링 컴퍼니의 굴착 기술을 어디에 이용하겠다? 화성 개발에 쓰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게 뭡니까? 스페이스X, 로봇, AI 이 세 가지가 엮였는데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 보는 시선은 뭐다? 이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 3의 핵심 기업은 뭐다? 초고속 터널 굴착회사 보링 컴퍼니와 스페이스 X가 될 확률이 크다. 그럼 여기 뭐라고? 얘는 우주고요. 얘는 말 그대로 터널 굴착회사입니다. 터널 굴착회사인데 이 두 기업이 말했다시피 머스크는 뭐라 했어요? 화성 개발에 쓰겠다. 그럼 여기 로봇까지 합쳐지면 뭐가 되는겁니까? 이제 탐사 로봇이 되는 겁니다. 탐사 로봇.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는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를 통해서 우주 산업과 함께 이 화성 탐사라든지 달 탐사라든지 이런 탐사 로봇 쪽으로서의 이런 이 기술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로봇 관련주가 크게 같지 않을까. 왜 마스터 플랜에서는 뭐였습니까? 전기차, 마스터 플랜 2에서는 자율주행. 이 모두 다 뭐였다? 이 모두 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 테마를 크게 움직이는 모멘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마스터 플랜 3에서 나오는 게 화성 탐사라고 하면은 화성 탐사 로봇 관련되는 게 분명하게 큰 시세를 가지고 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 실제로 거기서 보면 또 뭐예요? 이제 AI 로봇 하는데 실제로 AI와 로봇이 합쳐지면은 공학은 뭐다? 새로운 영역이고 이거는 우주다. 그래서 실제로 AI와 로봇의 공학은 이제 우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를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데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많지만 탐사 관련주들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사실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뛰지도 못하는데 뭐 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로봇이 제대로 상용화되지도 않는데 달에도 아직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무슨 화성에 대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탐사 로봇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화성 탐사 같은 경우는 이 로봇 관련해서 계속해서 옛날부터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이몬인가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사이몬 같은 경우도 우주로 나간 첫 번째 AI라는 이야기가 있죠. 시몬이야 사이몬이야. 제가 영어 못해도 제가 외국인도 아니고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른 아침에 AI 기능이 탑재된 조그마한 로봇이 발사되었다 밝히면서 이 로봇은 스페이스X 드래곤 맞죠? 이거는 화물 캡슐을 싣고 국제우주 정거장을 향한 이틀짜리 여정에 떠났다 하면서 우주로 나간 첫 번째 AI. 그래서 과거부터 이 AI 화성 탐사 이런 거는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찾긴 찾았는데 그나마 찾은 게 뭐냐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현대차. 자 보면은 과거에 최근에 뭐라고요?
테슬라 머스크 전유물 아니다. 뭐가 아니냐? 달 탐사라든지 화성 탐사라든지 이런 게 머스크 너마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대차가 뭐래? 정의선의 꿈이라고 해서 과거에 타이거를 발표합니다. 이 타이거 같은 거 보면은 타이거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뭐 그림에도 보이지만 뭐예요? 전후 좌우 쉽게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뭐 가지고 장애물 있거나 바퀴면 지나가고 항공 모빌리티 결합해 바퀴로 갈 수 있는 거 가고 해서 뭡니까? 달이나 화성 등 행성 탐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죠. 탐사 로봇. 현대 이제 정의선 현대입니다. 또 보면은 동물 곤충 움직임 본더 화성 탐사 자유비행 로봇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로봇계 스팟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화성 탐사가 가능한 형태로 개조한 뭐 스팟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가 뭐다? 지금 현대차가 인수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해서 현대차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를 보면은 차트도 사실 뭐 바닥이다 라고 하긴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굳이 따지면 현대차 하나 찾았어요. 근데 사실 현대차를 사라 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늘 얘기했자 저는 사실 저는 10만원 이상 넘어가면 별로 추천 안 한다. 왜? 주가는 크게 가야 되거든. 현대차가 지금 사실 30만원 가봐야 100%도 못 가는 건데 그럼 얘 시총이 대비하면은 저거 30만원 기대하느니 다른 거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고 찾더니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아직 이거는 뭐 어떤 공식화 발표가 된 건 없어요. 뭐냐고 하면 얘는 그냥 차트적으로도 좀 덜 오른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 하방하다가 로봇 관련 이슈로서도 아직 크게 많이 상승 못했어요. 아직도 상승 못했고 아직도 물량을 좀 소화시키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얘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 자, 휴보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나오죠. 근데 보면은 뭐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보를 기반으로 한 로봇 사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활용한 전문 마운트 사업을 펼치면서 성장을 거듭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전체 관측용 마운트 제품은 자 여기 이게 핵심이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지구에서 지구 밖에 있는 우주를 정밀하게 탐색하기 위한 시스템인 천문 마운트 시스템인데 국내에서 이러한 제품을 개발, 생산, 유지, 뭐 떠나가는 것은 레인보우 로봇이 유일하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얘가 지금 천문 마운트기 때문에 지구에서 지구 밖을 탐사하는 것밖에 탐색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더 발전하면은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회사의 내용을 더 찾아보면은 관절 부분 이런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탐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로봇이라고 지금 이제 로봇이라고 나와요. 지금 제가 이거 뭐 하나 자료가 빠졌는데 지금 제가 아까 지웠나? 자 보면은 이건 같아요. 자 보면은 자 지금 바퀴만으로는 달 탐사가 불가능해요. 지금 달 탐사 로봇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바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지금 이제 뭐 보면은 사족보행 로봇 라마케 닮은 계속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쭉쭉쭉 뭐 이거 보면 그냥 이것만 핵심만 얘기합시다. 그냥 어쨌든 지금 바퀴가 달린 거는 장애물도 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봇들이 지금 탐사용 로봇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로봇의 관절입니다. 관절. 그래서 뭐 한다? 사족보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라마라든지 개 닮은 레볼라스 이런 것들이 개발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이 관절적인 부분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이거 자료를 빼먹었는데 여기서 찾아보세요. 관절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얘네가 우리나라 국내 유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적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탐색하기 위한 기술 지금 물론 지구에서 지구 밖으로 이제 탐색하는 것은 좀 이제 천체 관련 좀 그런 거지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화성 탐색 이런 쪽으로도까지 응용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자리에서도 주워 담기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뭐 공모가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보면은 상장 첫날 따상 성공했으면은 공모가는 좀 작네. 얘 같은 경우가 공모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따상 성공해서 그 공모가가 얼마야?
공모가는 10,000원대에서 이제 공모가 대비는 좀 아쉬운 게 좀 많이 비싼 가격이긴 해요.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그 공모가에 대한 리스크만 조금 자제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5,000원대만 크게 안 깨고 그냥 지금 자리에서도 크게 안 깨면 이 구간대에서 그냥 20,000원에서 25,000원 잘 모아나가시고 한 15,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면은 충분히 35,000원대는 다시 뚫고 가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